예,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특정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잦다는 건데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현직에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에 또 의원 생활도 하셨고 앞으로 또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 정치인의 막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있었죠. 지금 요즘은 좀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뭐 튀어야 산다 이런 거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론 지형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보수 세력이 많이 보는 유튜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각의 좀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으니까 네. 너도 나도 그런 대열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어야지 어쨌든 관심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SNS상에서 뭐 트윗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그런 호감이 높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걸 하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부쩍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한교안 대표가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당을 좀 장악하는 정도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총장,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대변인, 뭐 심지어 전직 의원, 그다음에 전직 도지사까지 나서서 대표가 좀 그런 망언이나 막말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사무총장이 똑같은 더 강도 높게 뭐 걸레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차명진 전 의원은 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김문수 도지사는 차명진 의원의 이런 뭐 세월호 대한 말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걸로 추켜 세우고 이제 이런 거니까 뚝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제때에 이런 망언이나 막말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못 하니까 해도 되나 보다라는 거일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한교안 대표의 인식이 일치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김정은 대변인이다, 대변 짓을 하고 있다, 그다음 좌파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소위 말한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가장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투쟁할 때 장외 투쟁 대장정이라고 얘기해 민생 투쟁 대장정 할 때 보면 그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용어 구사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부각이 되니까 너도 나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양한 그런 이제 변화된 환경도 있지만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기승전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투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기에는 진보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는데 민생 투쟁 투어라고 했나요? 대장정이라고 대장정이라고 했나요? 투쟁 대장정. 근데 어감도 좀 어색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다른 당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막말을 자주 하는 이유 또 그 정도가 또 심한 이유 이 이유는 황 대표의 리더십 또는 내년에 공천을 포석은 둔 그런 어떤 계획된 행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도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국당만 그럴까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이제 연말 연초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언론 노출도, 그다음에 대여 투쟁의 강도, 그다음에 SNS에서의 활동, 그다음에 의정 활동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공천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여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대여 투쟁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NS에서
또는 언론에 노출되려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거나 예. 하면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당 삼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이 그러니까 뭐 3분 얘기를 하질 않나 예. 또 그 오보 이제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된 조선일보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로 규정을 하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못하다라는 네. 말을 워크숍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이제 그 대표에 출마했을 때 가장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난 503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의자하고 테이블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좀 좌충우돌하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이 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좀 그 불안감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대장정이죠. 근데 민생 투쟁 대장정이란 말은 사실은 한교안 대표가 만들어낸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서 대한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레드카페트 위에서 연설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중도층을 겨냥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년 속으로, 여성 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망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인 분이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맞듣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은 본질은 바뀌지 않고 포장지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물건에 네.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국민들이 선택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허울 좋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의 내용, 본질 이것이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투표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소위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실은 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일단은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인 것은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좋아하는 것, 의전의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에 맞추어서 지금 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역시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게 문바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발언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이제 선진화법을 추진하는 불법 행위를 이제 하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일정 정도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냈는데요. 예.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진 게 그 발언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와 원내대표의 개인기에 버티고 있는 이 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가 되고 있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당이 운영될 때는 뭐 연구소도 있고 전략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심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일부 언론, 일부 방송에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잘 부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비판받아야 되는데 별로 비판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여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네. 강효상 의원 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외교 기밀을 유출해서 네.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꼬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계속 비판도 안 되고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이 같이 가는 거죠. 강효상 의원의 잘못된 행위와 네. 지도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분들이 과연 국정 운영을 했던 세력이냐 아니면은 외교 기밀도 함부로 저렇게 유출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네. 평가가 저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걸레질 얘기가 또 나왔었죠. 이 황교안 대표가 3, 4, 1원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를 해라. 이 좀 당부를 한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황교안 대표 지난 어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한번 안 뜯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원내대표인 그 나경원 의원과 황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외 투쟁을 할 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요. 네. 원내가 정상화 또는 원내 이슈가 있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선진화법하고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되는 과정에서 국회를 굉장히 이제 그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서 여야 대표들이 논의를 통해서 뭔가를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여당이 무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 원천무효하고 네. 그다음에 사과를 통해서 우리는 복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네. 거기다 더 덧붙여서 한교안 대표는 1대1 회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3당 여야 대표만 만나야 된다라는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얘기한 건 이미 지난해 네.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자신이 그 방향으로 좀 결단을 내야 되는데 네. 한교안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원내대표의 그런 협상이나 진행되는 것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야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을 제1우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와중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 방식이냐,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빚어진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1대1 고집하는 것, 그다음에 1대3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이제 원내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 한교안 대표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예. 그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물론 저희도 부담스럽죠. 추경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야당을 잘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설득의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내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주말을 경과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선진화법을 원천무효하고 그다음에 그 폭력행위를 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우리가 사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네. 주말을 끼고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대표가 원내대표를 잘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대표의 주장이 더 느낌, 강하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황교안 대표의 취임 100일 총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고 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수적이지만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것 그랬죠? 같습니다. 근데 오만하고 독선하고 그다음에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분으로 좀 그 평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또는 이제 그 중간층을 겨냥한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것 역시 결국은 대권 노름을 위한 정치적 쇼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평가를 하면 이분은 낙제점, 100일 동안 낙제점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요.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러니까 길을 터주는 것이 지금 100일을 취임하고 난 뒤에 한교안 대표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회동도 1대1 회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본인만 부각되려고 자꾸 그렇게 꼼수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인의 숙명이 관심을 많이 받는 건데 자기의 관심을 많이 받더라도 그 주인공, 퍼포먼스의 주인공은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